다음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건우 선생님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와 가치 실현에 관한 연구에 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연구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 박건우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와 이제 가치 실현에 관한 연구로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앞서 엄경 교수님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 잘 말씀 주셨지만, 협동조합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대우가 됐던 건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많은 기업들, 이 윤활 창출을 추구했었던 이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많이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 MDGs의 대두라든지 또는 2003년도에 있었던 유엔 컴팩트 또는 2015년이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와 이슈들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은 결국은 이미 존재했던 문제들이었고 그 문제점들 안에서 기존에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행위자들에 대한 극복이 정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 대안적 형태의 기업들이 이제 주목되고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협동조합의 역사들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쭉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하지 못했던 사회적 책임들을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자본주의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병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달성 또는 성과들을 보여왔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또 이제 물품과 서비스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다 연계된 체인을 통해서 이제 공급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조금 더 소외됐거나 또 이제 낙후 지역들 중심으로 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드는데 기여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기에는 협동조합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대안적 형태의 기업들이랑 결국은 지역 내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행위자다. 그러니까 이런 키 플레이어로서의 이제 행위들이 정말 이제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문제라든지 사회적 성과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익히 알려진 사실로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를테면 이제 협동조합들이 지역 내 빈곤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성 인파워먼트를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 이건 사실 우리나라보다 이제 개발도상국 차원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로 중요한 이슈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사례 연구로서 한번 봤던 것들이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이제 여성 인권들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의 신장 이런 것들이 인파워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행위자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가치의 증진, 그러니까 소셜 밸류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같은 이런 대안적 기업의 형태를 가진 이런 모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배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의 연구 문제에 한번 답을 하고자 이제 이 본 연구를 한번 시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협동조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이제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발전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증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자 노력했었고, 세 번째로서 이제 지역사회 혁신과 이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좀 사례를 한번 통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들 중에서도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 상당히 또 이제 연구가 덜 됐을 뿐더러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조금 이제 불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한 그런 측면들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시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들 이제 여기 전문가 분이시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이라서 이제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연구기관들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ICA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조직을 통해서 공동의 경제와 사회 문화적 수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대목들이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이제 제 연구도 이제 인사이트를 준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뭐 유럽 협동조합법이라든지 USDA라든지 유럽 협동조합법이라든지 이런 그 기관들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사실은 또 그 유사한 측면에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뭔가 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조직들이다. 근데 이 일련의 조직들은 기존에 존재해왔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윤 창출을 목적하고 있는 뭐 기업들 또는 이제 이윤 영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조직들과는 다른 대안적 형태의 조직이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킴벌리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한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 시장에 대항한 시장 개척, 또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정 제품과 서비스 제공한다는 측면들,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합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죠. 인구 증가와 뭐 지역사회 통합이라든지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환경 문제 유발 축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고 성과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례도 저도 이제 뭐 다양한 사례를 본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가 전라북도 전주시였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고용 창출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이 결국 이제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결국은 이제 기존에 이 빵집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이제 뭐 고용 창출을 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 고용 창출에 포함되는 이 피고용인들이 사회적 약자, 뭐 장애인들,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고용에 보다 이제 활성화시키는 활력을 제고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또 엄청난 그런 성과들을 제고를 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협동조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협동조합들이 일반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이 가장 이제 많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법상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이 개별법상에서 따른 그 협동조합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협이라든지 뭐 신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법에 따른 그런 협동조합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협동조합들을 제가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깨달았던 사실인데,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 협동조합들마다 또는 이 사회적 기업들마다 조금 그 성과들에 대한 그 창출을 비교를 할 수 있었다면은 조금 더 이제 풍부한 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후회가 조금 이제 밀려오고 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2022년 한 3, 4월, 그러니까 봄이죠. 작년 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한 국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 23,000여 개, 22,000여 개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비중이 높았던 것은 일반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선행 연구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 연구 주목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금 더 그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차별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조금 그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이제 협동조합들이 내고 있는 사회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접목시켜가지고 연구를 했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 차별성을 가진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 한번 따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성과 이제 인식 수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측면들은 경제적 성과라든지 사회적 성과, 사회적 경제 변수가 있어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그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높게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 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나 이 협동조합들이 당연히 사회 경제 성과들을 좀 긍정적으로 또는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성과를 많이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일련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련의 통념이라든지 인식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뭔가 이제 그 연구도 뒤집히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재미있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협동조합의 경제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사회적 성과에 좀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사실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김세훈의 연구라든지, 신창섭, 박찬길 선생님의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쭉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 가진 그런 그 다양한 요인들 또는 이제 협동조합이 가진 다양한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여기서 대부분 경제 성과라고 한다면 이 조직이나 이 사회적 기업들의 매출액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살펴본 그런 연구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살펴볼 연구 중 하나가 협동조합에 대한 그 역할의 필요성과 관련해가지고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협동조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협동조합들을 중요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가 이 협동조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들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한번 살펴봤던 것들이 이제 큰 또 이제 맥락이라고 우리가 선행연구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연구를 이렇게 쭉 살펴봤었고, 그래서 연구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 연구를 위해서 설문서를 진행하진 않았고, 2020년도부터 2020년도에 진행되었던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 1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1000개의 사회적 기업들과 1000개의 협동조합들, 대부분 협동조합들인데, 협동조합들에 있어가지고,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그래서 이 분석의 단위는 개별 협동조합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개별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그래프에서 봤듯이 일반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든지 여기도 모두 망라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샘플은 한 1000개 정도로 이제 활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의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사회 경제 성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매주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행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지역 내 사회 경제 성과와 더불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상당히 더 중요한 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사례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 사회 내에서 협동조합들이 우리 지역민들을 어떻게 조금 더 고용하느냐. 근데 그 지역민들 중에서도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취약계층에 놓인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성과에 우리가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이제 선행구들을 많이 밝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사회 경제 성과를 이제 요인을 하나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1년에 또 연구에 따르게 되면, 유한나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이 사회 경제 성과를 이제 논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적인 성과는 사회 성과와 경제 성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경제 성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적 성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재무적 성과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쭉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활용했던 변수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용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리커트 오든 척도로 활용된 그 요인들을 묶어서 이제 요인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0.8660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었고, 이 변수를 그대로 분석을 활용해도 이제 무방하다는 그런 결과들을 제시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한 5가지 정도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역 협력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적 조직이라든지 시민사회 섹터라든지 행정기관이 지역 발전 위해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리커트 오든 척도로 이제 구분했을 때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했었는데, 이 요인들을 묶어서 이제 크롬바크 알파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높게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지역 내 기관과 연결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주목한 변수가 이제 이 지역 내 기관과 연결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들이 어떤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이제 연계들이 필요하겠죠. 협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과의 연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 내에 행정 조직들, 그러니까 뭐 시청이 되었건 군청이 되었건 구청이 되었건 이런 다양한 행정 조직들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자치단체라든지 뭐 시민단체라든지 뭐 공기업이라든지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기관들과의 연계성을 따라서 연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이제 이런 성과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일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롬바크 알바 점수도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환경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제
이런 협동조합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꾸려져 있느냐. 그래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원 제도 정비라든지 뭐 지역 내 다양한 사업 모델 기반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한다든지 그 지역 내에서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잘 꾸려져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귀사,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잘 준비가 된 그런 조직들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에 대한 그 내용을 포함한 이 가설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커트 오존 척도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타난 것들은 이제 타 조직과 실질적으로 협력을 수행했느냐, 뭐 이를테면 이제 뭐 농협과 관련된 협동조합들이 뭐 수역과 관련된 협동조합과 너네는 2020년도 조사된 기간 안에서 협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또는 없느냐에 대한 이제 바이너리 변수로서 이제 더미 변수를 처리한 이제 그런 변수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독립 변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요인 분석 결과를 해 보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서 나온 그 팩터 점수라든지 크롬바크 알바 점수라든지 분석에 이제 우리가 당장 활용해도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결과를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결합된 요인들을 하나의 변수로서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요인 분석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먼저 이제 기술 통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사회적 성과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 성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928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크게 높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성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보았을 때, 1점부터 5점까지를 준다고 한다면, 3점이 평균으로 볼 수 있는 3점 조금 더 이제 아래 정도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지금 한 1000개 정도 샘플이 있는데 1000개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응답한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들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그렇게 뭔가 좀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 기술 통계만 보자면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최저값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낮은 값이겠죠. 이 사회적 성과를 가장 낮게 달성한 조직들과 그리고 이제 사회 성과를 가장 높게 달성한 조직들을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1.4점과 4.8점은 엄청난 큰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포함된 뭐 1000여 개의 이제 익명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 안에서 상당히 이제 베리에이션이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조직들은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사회적 약자라든지 뭐 장애인이 포함된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함에 있어가지고 고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 협력 거버넌스라든지 뭐 지역 내 기업 연계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이 연계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더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기술 통계에 대한 결과들을 한번 쭉 말씀드리고 다음 결과표를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표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속 변수인 사회적 성과, 이 사회적 성과에 있어서 지역 내 기관 간 연계, 그러니까 지역 내 기관 간 연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 조직으로 볼 수 있는 뭐 시청, 군청 또는 이제 뭐 구청 이런 조직들과 연계를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유의미한 이제 변수로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역 협력 거버넌스 변수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이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 내 기관 연계라든지 사회적 경제 지원 환경과 같은 변수들과 좀 유의미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변수들 뭐 이를테면은 지원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또는 타 조직과의 협력 수행 여부라든지 이런 변수에 있어서는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크게 좀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런 결과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중 획기 분석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모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로 이제 쭉 구분해서 각 변수들을 이제 포함시키고 이제 포함시키지 않은 그 내용들을 한번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 내 기관 간 연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과들을 보고 딱 느꼈던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뭔가 이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들이 목표한 성과들을 달성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행정과 정책을 일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긴밀한 연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서류 하나를 뭐 제공하더라도 또는 정보 하나를 제공하더라도 또는 이제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이제 관으로부터 제공받더라도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시청과 군청과 구청과의 이제 그 스무스한 그런 관계들이 잘 이끌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천과 당수성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지금 이제 다른 변수들은 이제 크게 유리하지 않지만 나타난 이유들이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부채 수준도 정말 그 사회 성과를 달성하는데 좀 크게 유리한 변수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부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느 적정 수준의 부채는 우리가 통념상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제 뭐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 수준이 좀 높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존에 좀 뭐 인기가 없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 이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부채 수준,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에서 실제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사회 성과를 달성하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 뭐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다, 재무적으로 지금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용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원 환경 수준이라든지 가치 실현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뭐 수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좀 이제 이 분석 안에서는 이 연구 안에서는 크게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지 한 번 더 살펴볼 그럴 여유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변수로서 뭐 조직의 뭐 설립 연수라든지 근로자수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유의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이 그렇다면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결과들과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이제 협동조합들 같은 경우에 이 조사에 참여한 협동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은 그 인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17.2%로 이제 이 순위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그런 그 상생 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한 18.9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이제 한 16.36%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고, 한 11.25%에 있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협동조합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제 협동조합들이 이제 사업 영역을 꾸려간다는 이제 측면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4개 분야에 있어서 이 협동조합들이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 사회적 문제 인식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국내 협동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이제 문제점들을 느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유사하게 소득 및 주거 불안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지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득 및 주거 불안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 조사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2020년 10월부터 11월경인데요. 그때면 이제 사실 코로나가 정말 이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소득과 주거 불안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불안정의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노동 불안정의 문제는 사실 이제 뭐 비단 코로나 상황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MZ세대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지금부터 이제 몇 년 동안 그 고용에 대한 문제점인데 비정규직 확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대두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협동조합들도 이런 사회적 문제점들을 익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들이 또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성과로서 이 고용들을 좀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협동조합의 또는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 기관 간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이제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조직들, 이 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성과를 달성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서는 다음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 협동조합의 이제 운영이라든지 현황 확률의 실태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여기서 포함이 안 되는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들이 샘플을 포함해서 이제 모 집단이 한 이제 23,000여 개, 22,6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나타난 조직들이 한 1,000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이제 이 샘플들을 최대한 이제 많이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든지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뭐 농협에 따른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세부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을 보다 이제 그 실정에 맞게 운영 형태에 맞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제고가 되고 있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제도적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한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 본 연구에서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그 협동조합들에 비해서 기본법상 그 대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관리라든지 지원들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행연구소에 많이 지목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그 정부가 조금 더 이제 개선할 대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 여기까지고 이상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실적 분석을 발표한 박건으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